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에서 미얀마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또 여자 축구 대표팀 조 2위로 첫 16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여자 월드컵 도전 12년 만에 사상 첫 승입니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남녀 축구 대표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첫 순서는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의 첫 골은 전반 34분에 나왔습니다. 전북의 이재성의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올려준 코너킥을 문전으로 침투하던 이재성이 헤딩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경기 초반 잘 풀리지 않았던 골운을 시원하게 해결한 골이었습니다. 선제골을 도운 손흥민은 후반 22분 직접 쐐기골을 뽑았습니다. 강력한 오른발 프리킥으로 관중들이 기뻐합니다.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무회전 슈팅이어서 골키퍼를 멍하게 만든 이 골로 대한민국은 미얀마에게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북이 울산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4경기 만에 무승에서 탈출했습니다. 울산의 김신욱이 헤딩슛에 실패하고 된 겁니다. 전북의 이동국도 왼발 터닝슛을 쏘지만 무위에 그칩니다. 울산이 전반 추가 시간 양동현이 머리로 선취점을 획득합니다. 이명재의 크로스를 양동현이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12분 레오나르도의 슈팅이 김승규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에두가 득점으로 성공시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고 독이 오른 전북의 의지가 만든 골이었습니다. 후반 32분 전북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이재명의 골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애닝요의 크로스를 연결한 것입니다. 전북은 4경기 만에 이겨 선두 질주에 탄력을 얻었습니다. 수원이 제주와의 난타전 끝에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작과 함께 양팀의 공세가 화끈했습니다. 전반 25분 제주의 박수창의 강력한 오른발 골이 터지면서 제주 안방 불패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반 막판 산토스가 동점골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박수창의 볼 처리 미숙이 산토스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산토스가 역전골을 쏘았습니다. 코너킥 찬스에서 홍철이 올려준 볼을 산토스가 헤딩슛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7분 로페즈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3분 뒤 수원이 추가골을 가져갔습니다. 권창훈의 왼발을 따란 볼은 김호준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 그대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후반 36분 홍철이 올려준 볼을 곽희주가 헤딩골로 넣어 경기는 4대2가 됐습니다. 후반 41분 로페즈가 페널티킥 찬스에서 키커로 나서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더 이상 반전은 없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심장이자 자랑입니다. 3인의 예측 승부 3재판 시간입니다. 이경재 기자, 허지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심장이라고 하니까 이러면. 네, 먼저 프로야구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오늘 펼쳐진 4경기 중에 가장 재밌다,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와 NC의 대결을 뽑아주셨어요. 네, 두 팀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시즌 막판까지 5강 경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가을 야구에서도 만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왜 흥미롭다고 하냐면 올 시즌 두 팀의 팀 컬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타선에선 이제 뛰어난 테이블 세터진과 또 막강한 클리너 트리오를 갖췄고
그러나 하위 타선은 상대적으로 다른 팀과 비교해도 조금 약하거든요.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의 하위 타선이고 마운드는 선발보다는 불펜진이 강합니다. 팀 전체 세이브가 가장 많은 팀이 한화고요. 그 두 번째가 NC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제2의 야구 인생으로 어떤 새로운 그 선수 생활에 꽃을 피우는 선수들도 두 팀에 유독 많습니다. 그러니까 NC에는 뭐 에이스를 거두는 손민환 선수라든가 최고령 300홈런을 친 이호준 선수, 김종호 선수도 있고요. 또 임창민 선수도 NC에서 어떤 최고의 리그 마무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화도 만만치 않죠. 뭐 LG에서 이미 뭐 은퇴에 비슷하게 했던 권용거 선수, 네. 조인성, 뭐 이성녀, 허두한 이런 선수들이 제2의 야구 인생을 새로운 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사령탑의 어떤 경험과 능력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사제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감독의 개성도 굉장히 뚜렷하죠. 최근에 이런 팀 컬러가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두 팀 모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직전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두 팀 다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서로를 상대로 꼭 위닝 시리즈를 차지하겠다 이런 각오가 좀 남다른 것 같고요. 하나는 모르겠지만 NC는 좀 확실한 게 가장 지기 싫은 팀이 바로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주말과 휴일 모두 총력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뭐 약간의 한화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의 강력 축천, 빅재미 경기인 하나와 NC의 경기입니다. 상세판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3명 모두 한화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묘한 라이벌이라는 말로, 이원만 기자, 사제 감독의 지략 대결이라는 말로 두 팀의 라이벌 관계를 언급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5월 NC의 달이었지만 6월의 한화의 달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목요일을 기준으로요 1위와 8위의 팀이지만요 이번 3연전 전까지 상대 전적 2승 2패인 롯데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워낙 이 두 팀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팀이에요. 서로 간에 트레이드가 많았던 팀이라 네. 오랜만에 야구 보시는 분들은 조금 선수들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두산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히트 노런의 주인공 마야를 퇴출시키고 현역 메이저리거나 다름없는 스와잭이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과 중간을 오가면서 191경기를 뛰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10경기를 출전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왜 과감한 결단이냐 하냐면 현재 니퍼트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뭐 20에서 한 달 정도 더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언제 또 마운드에 나설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부상 부위가 어깨이기 때문에 유현주 선수 예로 받겠지만 그쵸. 제대로 던질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니퍼트의 어깨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타자도 한번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 선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두산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두산이 외국인 투수를 한 명만 갖고 또 국내에서는 검증이 안 된 스와잭 선수 한 명만 갖고 남은 리그를 운영해야 될지도 그냥 뭐 그런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두산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펜이 안정되지 않는 한 우승권에는 갈 수 없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확실하게 달라졌죠. 네. 노경훈 선수가 물론 지난 경기에서 안타깝게 끝내기 홈런을 맞기도 했지만 노경은, 이현승, 오현택 선수가 돌아오면서 불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두산으로서는 스와잭이 잘 해주고 니퍼트가 건강하게 돌아오고 불펜진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간다면 우승을 위한 그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롯데는 뭐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달라졌죠. 소총부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올 시즌에는 대포 군단으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팀 홈런이 넥센의 간발의 차이로 뒤져서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선이 터져주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은 바로 마운드에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린드블람과 레일리가 잘 던져주고 있고 송승준도 잘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선수가 선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불펜도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찬스에서 자꾸 하위권으로 밀려서 이제 8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시즌 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 데이 때도 직접 나왔었는데 조정훈 선수가 갑작스러운 어떤 몸 컨디션 이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포크볼의 귀재거든요. 조정훈 선수가 돌아온다면 롯데가 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1군 진입이 어려운 그런 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롯데가 이번 달 들어서 한 번도 위닝 시즌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도 이 두산의 상대 투수가 유희건 선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두산의 승리에 힘을 보태주셨는데요. 다른 의견도 같이 보시죠.
네, 두산의 승리에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이경재 기자는 허허시실 에이스 유희관을 앞세워주셨고요. 안승호 기자는 두 팀 모두 용두삼이지만 그래도 두산이 낫다라는 말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 무너지는 롯데를 걱정해주셨네요. 난적 하나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던 SK가 홈에서 삼성을 상대합니다. 점점 순위가 밀려가고 있는 삼성, 이번 경기의 순위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참고해보시죠. 네, 이경재 기자는 가뭄에 삼성이 승리의 목마름이 계속될 거라고 했고요. 안승호 기자, 침묵 터널을 탈출할 시간이라고 삼성이 유리할 것 같다는 말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하나 잡은 SK 내친 김에 삼성까지 잡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LG와 넥센의 경기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 네, 넥센의 승리에 2표 나왔지만 공개수를 봐서는 별로 자신 없는 듯합니다. 이경재 기자가 상대 전적을 앞세워 넥센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이원만 기자는 공 2개를 주면서 기승전 박병호를 하면서 넥센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안승호 기자, 히메네스 효과라면서 LG를 각각 응원해 주셨네요. 네, 3인 3색 경기 분석 열전, 이어지는 축구 3세판에서 계속됩니다. 네, 나란히 4승 7무 5패, 약속이나 한 듯이 승점 19점으로 동률을 이루면서 8위와 9위에 자리하고 있는 울산, 인천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이 이번에 A매치 휴식기가 약간 좀 아쉽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 제주를 2대0으로 안파하고 한창 사기가 올라왔는데 휴식기 열흘 동안 좀 뜨거운 기세가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선두 전북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선제골을 넣으면서 좋았는데 경기 초반에 골키퍼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악재들이 좀 겹쳤습니다. 대표팀의 동남아 원정에서 2경기를 모두 책임졌던 김승규 선수가 대표팀 경기를 마치고 20시간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서면서 좀 팬들의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성적과 분위기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홈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면에 인천은 드디어 깊은 부진의 늪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포항 원정을 승리로 이끌면서 4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났는데요. 인천으로서는 2연패를 당한 뒤에 맞는 포항과 울산 이 원정 2연전이 정말 고비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일단 포항전을 2대0 완승으로 이끌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포항 원정에서 이긴 게 무려 7년 만입니다. 선수단의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케빈이 2경기 연속골을 성공하면서 득점 감각이 절정에 달해 있고 이천수와 김도혁 선수가 포항전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체력을 세이브했습니다. 또 6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챙기면서 인천이 자랑하는 짠물 수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은 전북에 이어서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울산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원정 경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인천의 짠물 수비가 울산 경기에서도 통할까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해 보시죠. 네, 허재원 기자가 철옹성이 살아났다라면서 인천의 우세를 점쳐주셨고요. 최홍석 기자는 비슷한 컬러의 두 팀, 김동환 해설가 양 팀 모두 득점 빈곤이라는 이유로 각각 무승부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선두권의 판도를 가를 운명의 대결입니다. 1위 전북, 2위 수원, 수원에서 만난다고요? 네, 수원이 이번 대결에 정말 각오가 남다릅니다. 수원 홈팬들 앞에서 선두 전북을 꺾는 모습을 기필코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정말 대단한데요.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죠. 서귀포에서 제주를 드디어 침몰시켰습니다. 염기훈과 정성열이 대표팀에 차출됐었고 김은선, 오장은, 민상기 이렇게 부상 선수가 많았는데 그래도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올 시즌 중간에 친정팀에 합류한 곽희주 선수가 골맛을 봤고요. 홍철은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느라 선수단의 체력이 약간 소모됐는데요. 부상 선수들의 회복세도 좀 더디기 때문에 전북과의 경기가 분명히 부담스럽기는 한 상황입니다. 전북은 생각지도 못했던 3경기 연속 무승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요. 울산의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2위 수원과의 승점 차이가 7점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번 대결에서도 진다면 선두권 구도는 그야말로 안개 속으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북은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들이 모두 돌아오면서 전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반면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졌던 김기희 선수는 규정상 이번 경기까지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진의 빈자리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경기는 수원 홈인 빅버드에서 열리는데요. 외국인 선수의 전력에서 두 팀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두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수원의 패기 넘치는 경기 내일도 이어질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허재원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가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간만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조금 앞서 보이는 전북, 선두 질주 다시 시작이다라는 한 줄 평이고요. 최용석 기자, 홈에서 수원이 복수를 노린다고 해주셨네요. 네, 성남의 승리에 두 의견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홈에서 질 수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최용석 기자는 박범슨의 매직이 필요할 때라면서 성남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김동환 해설가, 성남의 수위 불안을 지적하면서 광주 승리를 전망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기대했던 대승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이 미얀마에게 이겨 3명의 기자가 모두 맞췄고요. 수원과 성남은 승부를 내지 못해 최용석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가 승부 저격에 성공했습니다. 3세판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만 들었던 포르투갈은 보란듯이 이탈리아를 꺾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한층 발전된 야구 3세판 적중률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3경기를, 안승호, 이원만 기자가 각각 2경기를 마쳤습니다. 한화, SK, 두산, 기아가 이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 분 기자가 모두 맞췄던 대한민국 미얀마의 경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네, 뭐 저는 사실은 골이 좀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좀 덜 났거든요. 우리가 이런 월드컵 예선, 1차 예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력이 떨어지는 팀과 만나기 때문에 상대는 밀집 수비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경기를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는데 뭐 항상 늘 따라오는 말이겠지만 조금 더 세밀한 전술, 골 결정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좀 답답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그 후반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무회전킥 많은 분들이 정말 땅을 치고 박수를 치셨을 텐데 정말 무회전킥 하나로 클래스를 증명한 한 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구에서는요, 이경재 기자가 요즘 한껏 물이 오르셨어요. 3경기를 모두 마치셨어요. 다른 기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 경기 틀린 게 좀 안타깝고요. 기법 같은 건 좀 없고요. 그러니까 야구가 최근에는 이제 상위 팀과 하위 팀의 KT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력차보다는 그날 선발 투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경기의 어떤 승패를 떠난 분위기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적중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승호 기자, 이원만 기자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열한 한 줄 평 싸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프로야구 NC의 이호준이 역대 8번째로 300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만 39살 4개월 10일, 박지용을 넘어 최고령 300홈런 신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올 시즌 프로야구에선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해요. 네, 이호준 선수뿐 아니라 최근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승엽 선수의 400홈런도 나왔고 홍상훈 선수의 우타자 최초 2000안타도 나왔고요. 이 선수 말고도 이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부록이거나 부록을 뛰어넘은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합니다. 기아의 최영표 선수도 있고요. 또 손민환 선수도 있고 박명원 선수도 이제 다시 부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선수들하고 약간 얘기를 해보면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예전보다는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고요. 팀에서도 어느 정도 등판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절해주면서 이런 베테랑 선수들한테 약간의 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자신만의 목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신약 용어를 빌리자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뛰려고 하고 또 오래 뛰려고 하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나이 50에도 뛸 수 있는 선수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40대이기 때문에 40대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불꽃 같은 타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준 선수에게 허재원 기자도 축구 전문 기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야구를 취재하던 경험을 되살려보면 네. 지금 프로야구에서 뛰는 선수 중에 가장 유머 감각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호준 선수거든요. 말솜씨도 굉장히 수려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런 활약에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50세가 될 때까지 꾸준한 활약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 저도 되새겨 보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꾸준히 걸어온 만큼 이호준 선수의 300홈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스포츠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